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익명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보안 업체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꽤 오랜 기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이야기는 아마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원래 오늘 이제 참여하기가 좀 힘드셨는데 지금 그래도 좀 괜찮으신가요? 일단 근무자들은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넣어놓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예, 예, 아파트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파트를 또 관리하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을 거고 또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도 목격하기 마련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일단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극단적인 선택들 그런 경우는 매스컴에 나오는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네네네.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심하고 네. 제가 지금 얘기할 것들은 복도식 아파트도 본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안 되고 본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할 것인데 제가 이제 한 근무한 지 딱 1년째 이제 최초에 이제 보안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겪으신 일이에요? 예, 예.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보안업을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보안업을 딱 시작한 지 한 1년째쯤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어디라고 이제 대충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외지에 있던 아파트였어요. 네. 외지에. 그 아파트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였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 1시쯤에 이제 제가 순찰을 딱 돌고 있었어요. 아파트 외곽 쪽으로. 근데 당시에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고층에서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많이 던졌어요. 바깥으로. 고층에서. 장난감도 던지고, 재떨이도 던지고, 별거를 다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퍽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 저희 이제 선임들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혹시라도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돌아보지 마라. 누가요? 돌아보지도 말고, 저보다 좀 먼저 오신 선배분들이, 선배님들이. 예, 외곽 지역에 있는 보안들은 대부분 다 보면 장거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 귀찮은 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느낌이 찜찜해요. 보기 안 보려 해도 뒤통수가 엄청 따갑다 할까? 네. 딱 돌아봤는데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사람이라는 형체가 보일 뿐이지 네.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보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무 매뉴얼 자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네, 떨어져 네. 있거나 사고가 났으면. 그래, 휴대폰 프레시 가지고 봤죠. 몸통에 팔 한 개, 다리 한 개. 외는 없어요. 처참하구나. 그래서 제 모자 위로 뭔가가 떨어져서 올려봤는데 나뭇가지에 좀 고어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피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두뇌 부분입니다. 이 걸려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 그 아파트는 2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예. 제가 봐도 실족사였어요. 그때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119 신고, 경찰 신고까지 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네. 대략 30분 내로 일 처리를 하고 다른 입주민들이 몰리지 않도록 처리를 끝내놓고 한 일주일이가 지났어요. 예. 일주일 정도. 같은 시각에 똑같이 순찰을 도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던 자리에 네. 약간 뭐가 흐린 게 있었어요. 형체가 보여요. 네. 사람 같지는 않고 뭔가가 안개 같은 게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더라고. 예. 그래 설마 아니겠지 뭐 귀신이겠나
뭐 그냥 실족사인데 제 실수로 떨어졌을 건데 그래 원한이 있겠나 싶었는데 근데 그날부터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아파트에서. 아, 귀신을. 예. 그 자리 말고도 여러 군데서 많이 봤어요, 제가. 예, 예.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그래, 또 요원들도 그런 걸 봤대요, 저희한테. 예. 보고가 올라와요. 아이고, 팀장님, 어디 갔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 내 저쪽에 안 가면 안 되겠나. 안 갈 수가 있나. 순찰은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본소에 네가 보고해라. 나는 뭐 책임 못 진다. 어쩔 수 없이 요원들이 안 가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퇴근도 안 하고, 네. 아파트에서 거의 숙식을 했었죠. 제가 대신 돌았으니까. 사건을 몇 최초에 목격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게 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입주민 한 분이 거기에서 물건을 잊어먹었다 했어요. 네. 그 위치에서. 뭔가를 잊어먹었다고 이제 관리실에서 민원 전화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도 전화 온 게 당직실에서 전화 왔으니까 한 새벽 1시쯤일 겁니다. 네. 때마침 우리 순찰을 돌아야 되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도 서 있더라고요. 예. 계속 서 있어요. 낮에는 없는데 밤에는 서 있어요. 뭔가 원통한 것처럼 네. 계속 보고 있었죠. 저 지나가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또 그 자리에. 예, 딱 그 사람 떨어진 앞에 잔디가 있거든요. 예. 좀 무성합니다, 잔디가. 근데 좀 찝찝하죠. 그쵸. 사람이 죽은 자리, 그, 어떤 이유로 이제 이렇게 가신 자리인데, 가기 싫죠, 저희도. 가기 싫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돈 벌어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예. 그래, 저도 이제 관리실에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예. 그래, 갔어요. 물건을 찾는데 없어요. 아무리 뒤비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관리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하니까 당직 기사가 뭐라냐면 나 전화한 적 없는데 전화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난 분명히 전화를 받았으니까 보안 CCTV 한번 돌려보겠다 예. 해서 돌려봤는데 전화를 받긴 받았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근데 전화 오기 전에 뭐 보통 벨이 울리게 되면 LED가 뜨거든요. 비상전화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안 뜬데 내가 받았어요, 그걸. 예. 그렇고 또 이제 뭐 내가 이제 신경을 못 써서 그러겠다 까먹겠다 그래갖고 또 지나갔어요. 그래 한 며칠 좀 지나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 반쯤에 예. 입주자 한 분이 그게 술 취해 쓰러져 있다 가봐라. 근데 그 당직자 목소리가 그날 당직 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는 당직자들을 때문에 친구처럼 같이 동년배다 보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얼굴을 다 보는데 그날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 전화기로 니 오늘 일을 안 하는 날인데 오늘 어떻게 일하노 하니까 빨리 가봐라. 예. 짜증을 내는 거라. 그래 일단은 어쩌겠습니까 가야지.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럼요. 또 실족사예요. 우와, 진짜 같은 너무 자리에서. 미쳤다. 양복을 쫙 입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저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정확히. 예. 예. 천만다행으로는 뭐 그렇게 뭐 칠갑돼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예. 거기서 조금 앞에 가면 돌이 있거든요. 관상용 돌, 엽질한 예. 돌. 그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죽긴 죽은 거죠? 사망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미 저는 일단 그때 당시 그걸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정신 착락증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두 번째는 못 하겠는 거야. 네. 겁이 나가지고 119 전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선임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느낌이 이상해서 아마 왔다. 그거 보더만 절대 저기 쳐다보지 마라. 눈 돌리라. 억지로 몸을 돌리더라고요. 네. 돌리고 119 전화하고 또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네. 이제는 입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몇 층에서 떨어졌다 이걸 알아도 몇 톤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인터폰이 왔어요. 와가지고 상당히 애절한 목소리로 제가 뭐를 떨어뜨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좀 가서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아우 뭐 시간도 됐고 뭐 저희가 순찰 돌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낮 시간대거든요. 낮이요? 예. 낮에. 어. 갔어요. 낮이니까 뭐 별거 없다. 예. 가면 된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제가 그 한 달 동안 등신과 치료를 받고 왔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네. 못 가요, 나도. 못 가는데 낮이니까 겁을 안 내는 거죠. 네. 갔는데 막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필름 끊겼어요. 기절을 한 거죠. 예. 깨어보니까 병원이에요. 그 자초천행을 들어보니까 재떨이가 뜯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재떨이요? 재떨이, 유리 재떨이 아시죠? 그거 맞은 큰 건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거랍니다. 들어보니까. 떨어져서 제가 그걸 맞고 기절을 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머리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 한 석 달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죠. 일단은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불상사니까 그래도 근무자 일 잘하고 하니까 다시 입사해라 해갖고 들어와서 다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범인 잡았냐? 일단 지문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렇죠. 범인은 잡았냐고 내가 얘기를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재떨이에 지문이 없다. 그리고 재떨이를 사용했던 흔적은 있는데 그때 나는 증거품을 제대로 못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네. 사진으로 봤는데 유리 재떨이가 봉다리에 싸져 있었어요. 안에 네. 네. 그 단백질하고 양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 이러면은 DNA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뼈를 누군가 폈을 거니까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네.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과학수사대에 얘기하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더래요. 와, 그 말이 검출이 되나?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재떨이조차도 봤는데 재떨이도 깨끗하더래요. 예. 아무 지문도 없고 그렇게 봉다리 쌌으면은 분명히 지문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도 없더랍니다. 봉지에도 예, 그런 게 예. 없었고. 예. 그래서 뭐 미결 사건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예.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 층수는 대충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그때 당시 저희한테 낮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아, 좀 그렇죠. 찾아달라고.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집이 딱 비슷한 층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집은 제가 평소에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 왜요? 주차 문제로. 아. 그래서 싸워서 그냥 고의적으로 홧김이 떠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갔는데 분명히 여자가 전화 왔는데 그런 여자가 없대요, 집에. 예. 없대요. 여자가 없고 자기 집은 이제 가보니까 맨날 싸우는 어르신 한 분 계시고 예. 사모님 계시고 그걸 끝이야. 사람이 없어. 그래, 아니 분명히 전화가 와갖고 내가 물건 찾으러 갔었는데 그 사람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하는 줄 알고 엘리베이터 카메라를 계속 뒤져봤어요. 없어요, 진짜. 예. 예. 거의 1년치를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래. 그러면은 당신들은 아파트 그 카메라를 봤을 거니까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각 동을 옥상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을 했을 거 아니냐. 자기들도 카메라를 봤는데 다 문이 닫혀 있었다. 옥상 아니고선 던질 수 없는데 내가 기절할 정도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다. 네. 왜냐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제가 한 50발 꿈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못해도 한 20층이나 23층 사이다. 어이구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길 사건 이제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라. 아파트 입주민들 불안해한다. 경고를 하더라. 그래 나도 뭐 어차피 뭐 회사에서 다 돈 지불해줬고 수술 네. 잘했고 문제 없으니까. 그래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귀신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귀신은 사람들 겁을 줄 뿐이지 가해도 눌리게 할 뿐이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죠. 그때 죽었던 사람이 몇 층이 살았는지. 네. 최초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진 사람도 몇 층인지 다 알아봤어요. 네. 22층, 25층이에요. 오, 비슷한 층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집 다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과일실에서 그러니까 당직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동 얘기해 준 것도 그 두 집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 두 번째로 가셨던 분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고 네. 이사 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홀려서 제가 제 내피실로 얘기하자면 그 두 집이 같은 친척집, 가족집이었답니다. 아, 예. 뭔가에 홀려서 저희 아파트 옥상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대박이다, 이거. 예. 그 찝찝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무당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오래되신 분인데 예. 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는 사고 날 만한 그런 나쁜 짓 하는 것도 없는데 요 1년 동안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긴다. 좀 점 좀 봐달라 하니까 할머님 하시는 말씀이 네. 이 덩어리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 계속. 제가 그 첫 번째 가신 분이 돌아가실 당시에도 예. 동네 행사가 있어서 그 할머니를 자주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자주 못 갔는데 예. 그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제 등에 뭐가 붙어 있대요. 뭔가 안 좋은 게 붙어 있다. 떼야 네. 된다. 그래서 소금도 뿌리고 별것 다 했어. 일단은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님이 또 그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동네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어허. 제가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뭐 비방책만 좀 알려달라. 네. 그렇게 받고 제가 일하면서 또 몸에 소금도 뿌리보고 그 불집이라죠. 신문지에 예. 불 붙여가지고 우리가 돌리는 거 다 해봤어요.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그때 제 딸이 한 대 맞은 거 빼고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기 한 3개월 전에 새 근무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다음 팀장이죠. 어.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와 여기 옛날에 매립지였는데 오호. 옛날에 여기 물귀신 많았는데 와 여기를 다 덮어놨네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물이었대요? 이게 한강에서 끝다리 부분이랍니다. 아. 위치는 정확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 물이 가장 물살이 세고 위험한 자리에 일종의 섬 같은 곳이죠. 네. 그러니까 섬은 맞아요. 지금도 섬이니까.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매립지로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네네. 여름에도 안개가 엄청 많이 껴요. 그는 안개가 자욱해서 차도 못 당기는 정도. 예. 그래 마지막에는 이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요 별일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제가 오기 전에 원래 근무를 하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네. 가셨던 분이라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자기는 이 동네 사니까 이 동네에서 일을 할 거다 해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뭐 별일 없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벌써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여러 사건이 생겼답니다.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누군가가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면 네. 떨어졌거나 또 지하에서 차로 사람을 치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내가 얘기했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 제들이 맞고 나서 별일이 없었냐. 그 후로는 이상은 없었다. 그러더만 내일 당장이라도 무당 찾아가봐라. 뭐 우리 동네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뭐 등이 안 붙은 게 있다고 뭐 그냥 비방만 해주던데 이러면서 그런 거 일절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무당 찾아가봐라면서요. 네네. 그래 제가 수소문을 했죠. 제가 저도 불교 집안이고 하니까 저희 집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서 시골에 어떤 암자에 계신 스님한테 갔어요. 네. 갔더만 스님 하는 말이 무슨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리 잡기를 많이 들고 왔나면서 오. 꼭 이 장례식장 갔다 왔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장례식장은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절대 지금 장례식장은 근처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3개월 뒤죠. 이제 네.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에서 보일 놈들이 네 몸에 붙어있노 하면서. 물에서 보일 놈들이. 예. 와. 물에서만 보일 놈들이 네 몸에 붙어있다. 또 두 개는 네 등짝에 붙어있고 나머지는 네 다리를 잡고 있다. 예. 또 한 마리는 또 머리를 잡고 있다.
혹시 뭐 낙석이나 이런 거 막 안 맞은 적 없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맞았다. 제때리 맞았다. 예. 웃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맞아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제때리를 맞냐. 네. 그래 범인은 차안이 하길래 지문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답니다. 네. 그냥 못 잡았다. 근데 전에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용화무당이나 절에 가서 물어봐라 해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절에서 한 달간 살았어요. 그거 떼려고. 예. 왜냐면 일을 그만두고 와서 엄청 몸이 아팠어요. 계속 아팠어요. 네네. 없는 병까지 생겼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뭐 나는 휴가 나와서 좀 여행 좀 갔다 오겠다 해놓고 그래 나왔는데 스님한테 가서 이래저래 뭐 기도도 하고 네. 뭐 한 달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자 뭐 그냥 도 닦는다 셈치고 이렇게 도를 닦았는데 네네. 한 달 뒤에 그 절 밑에 있는 무당분이 올라오셔서 구슬해줬어요. 스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더 안 떨어진다. 네가 물에 빠지면 떨어질 건데 빠지면 니도 죽을 거다. 그래 절대 물 근처 가지 마라. 굿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마라 하더라고. 어쩌겠습니까? 나는 겁은 나고 집에 나가고 싶고 뭐 돈도 없는데 돈은 또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치. 굿이 뭐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때 무당분한테 물어봐서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하니까 스님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할 거다. 부담 안 하겠고 니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 앉아서 가만 앉아 있어라. 오호. 힘들어도 참아라. 그냥 떨어질 것들이 아니다. 네. 이거 달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100% 사고 나든가 아니면 니는 안 좋은 쪽으로 당할 수 있다. 네네. 뭐 온갖 겁박을 다 해주시더라고. 불교 신자지만은 그렇게 귀신을 겁을 안 냅니다. 본인이요? 예. 뭐 병원 영안실에서도 알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 그다지 별로 겁도 안 내요. 그런데 제 몸에 붙어 있다 하니까 저는 안 그건 좀 보이잖아요. 찝찝하지. 근데 스님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굿 다 끝나고 제가 그때는 무슨 굿인지 몰랐는데 네. 이 칼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오. 그 퇴마 같은 거였나 보구나. 근데 그때 할 때 또 정신을 잃었어요. 예. 깨어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짐 챙기고 집에 가라 돼요. 예. 물어봤죠. 다 끝난 거냐 하니까 다 돌려보냈고 그 무당본 말로는 자기는 이제 자세히 뭐 안 보이지만은 무당본 말로는 아마도 네가 일하는 데서 붙은 그 살아생전 안 좋게 가신 두 분, 그 두 분이 얘한테 붙어 있을 거고 네. 나머지는 그 섬에 들어갈 때부터 붙은 것 같다. 네. 근데 가들은 그렇게 해를 안 입혔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된 이 귀신들이 저한테 해를 준 거예요. 그 잿더리도 걔네예요? 예. 아, 나쁜 자식. 왜냐면 그때 당시 나 기억이 난 게 그 안에 있는 담배 옹초가 네. 그때 떨어지신 그분이 맨날 피던 담배였거든요. 아. 그 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길동무를 데려가려고 그런 것 같다. 네. 간 자리에서 똑같이 한 사람이 가면 같이 길동무가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깨끗했어요. 이제 사고도 잘 안 나고. 참고로 그 아파트는 재개발을 지금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매립지 얘기를 꺼냈다 하더라도 이미 다 허물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장에 아파트 이름까지 불렀으면 하겠지만은 네. 아직도 제가 그 업체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좀 안 되고. 괜찮아요. 와, 진짜 완전 레전드예요, 이거. 그리고 한 개 더. 오늘 저 배경화면이 지금 복도식 그 화면인데 예. 복도식 아파트가 대전에 한 개 있습니다. 예, 예. 대전에 이제 서민 아파트죠. 근무 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예. 임시직으로 5일만 근무하는 걸로 일당이 있었어. 근무자들이 다 도망갔더래요. 네. 15층 복도만 가면 그 15층은 아무도 안 살아요. 오?
20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15층만 아무도 안 살아요. 전체 층 그 복도가 싹 다? 예. 왜 안 사냐 하니까 예. 이상한 현상이 생긴대요. 밤만 되면 뭔가가 막 뛰어댕기고 쓰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문이 그 비상문이 막 열리고 그런대요. 예. 그래서 느낌이 꼭 제가 옛날에 일했던 아파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가 어디서 그쪽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런 사건은 네. 없었고 근데 그 자리 그 아파트 자리가 몇 자리는 몇 자리 아, 아파트 원래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래요. 이제 돈 아끼려고 이장을 다 안 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장을 안 했던 게 총 15개래요. 묘지가. 예. 그러니까 무연고 묘지죠. 그래서 15층. 15개. 아니, 그래서 15층이 아니고 아, 예. 원래는 그 동네 다 사람 다 살았답니다. 네네. 다 살았는데 한 집도 빠짐없이 살았는데 15층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더래요. 무슨 이유로? 네. 뭐 하자보수가 좀 많아서 걸릴 게 많아서 뭐 그냥 전부 다 전세니까. 참고로 명의자는 한 명이에요. 네. 전체 집에 명의자는 한 명이고 여기 전세자로 오신 거죠, 전부 다. 근데 뭐 아무 안 들어서 이사를 나갔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이 안 나가니까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화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면 도망나와요. 항상 예. 뛰어와요. 겁이 나가지고 내 잘라라, 나 안 할란다. 어. 이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 땜빵을 하기로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근무자 한 분이 좀 텃세가 심했어요. 네.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만 저건 안 가는 15층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네. 뭐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당시.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설마 귀신 있어봐야 뭐 그것밖에 더 주겠나. 갔는데 나 화재 난 줄 알았어요. 15층에 예. 불꽃이 보이더라고. 불꽃이. 불꽃. 그래 막 뛰갔어요. 뛰가 보니까 소화기 한 개 들고 뛰갔어요. 불난 줄 알고 나는. 예. 뛰갔는데 없어요. 이게 뭐지? 불난 게 아니면 이게 불꽃이 보일 리가 없는데. 그러고 5분 뒤에 이제 한 반 바퀴쯤 돌았을 때 막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그런 소리 있다 아닙니까? 자자자자 하면서. 네네. 자 무슨 뭐 입에다 모달을 달았는지 막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앞에 방화문이. 예. 아무 손도 안 댔어요. 바람 부는 것도 아니었고 문이 콱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봤던 불꽃이 떠 보여요. 예. 소화전 갔다 왔는데 또 같이 갈라 해도 귀찮고 이번에는 헛가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근데 이 방화문이 알고 보니까 그쪽 계단이 공사 중이었는가 봐요. 예. 어두우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거의 2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계단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덕분에 다리 한쪽, 팔 한쪽을 기부스하고 한 석 달 살았는데 어.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잡기들도 있겠지만은 뭔가 예. 원한을 가지고 사람의 형체는 본 적이 없는데 불꽃 같은 게 보였어요.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도깨비불이라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더 빨개요. 아. 진짜 불난 것처럼. 그거는 좀 청명한 파란색이었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빨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무당 할머니한테 갔죠. 물어봤죠. 네. 이런 게 봤는데 이런 건 뭐냐 하니까 도깨비불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 원한을 많이 가진 호연일수록 색깔이 짙다. 빨간색이 가능성이 높다. 네.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일을 하러 가더라도 그 터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하지 마라. 기가 세니까 그걸 잘 느낄 거다. 네. 다행히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터를 가려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큰 사건은 없었어요. 야. 그거 말고도 한 10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근무 3년 동안 발생한 얘기예요. 총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제가 총 15년 근무했습니다. 15년에서 현재 3년 재직 중이고. 밖에? 예. 그렇죠. 3년 거는 제가 정상적인 업무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다가 반복을 했어요.
현재도 지금 현직으로 있는 곳도 얼마 전에 실족사로 두 분이 가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근처도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쪽은. 지금은 직급이 제가 높다 보니까 순찰 방향을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일날 순찰 루트를 떼버리고 그 자리는 안 가요. 그냥 요원들이 간다 해도 가지 말아요, 나는. 네네. 나중에 또 시간이 난다면은 다른 얘기도 좀, 이건 다른 얘기는 좀 많이 고어합니다. 제가 이제 낮추려 해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익명님 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예. 일단은 이 보안을 하다 보면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밤늦게 근무를 한다던가. 예,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좀 미스테리한, 자꾸 어느 곳이 뭐 어떻게 뭐 자꾸 전화가 온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은 지 20년 넘은 것들. 일단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20년, 그러니까 30년, 40년 된 것들도 네. 고층은 거의 없고 저희 층이 한 6층에서 7층이 그게 제일 높아요. 아, 예.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폰이라는 게 요처럼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하얀색 소화기 있다 아닙니까? 네네. 비상전화기처럼 뭐 모텔에서 비상벨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메토 이렇게 불 딱 들어오고 전화가 와요. 좀 구식이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 가보면 유독 한 군데서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또 전화를 받으면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비상전화기가 그렇게 자주 옵니다. 오. 카메라로 딱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전화가 와요. 오. 이게 그런 아파트 대다수가 대부분 다 보면 좀 뭐랄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 아, 그게 엘리베이터도 근데- 이제 따로 설비를 하는 아파트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는 그 전화가 와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말 없죠? 막 안 보이는데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지지직 소리가 나요. 지직. 지직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고 다시 생각하니까 나도 서러운데 왜요? 아니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예. 10층짜리 아파트가 한 개 있었는데 저기 예. 울산 어딘가인 나 지명이 기회가 안 나는데 그 아파트가 지은 지가 한 40년 됐어요. 내 기억상이면. 왜냐면 원래 5층짜리 아파트인데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있어요. 예. 근데 그는 이제 당직자가 한 명.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24시간 당직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근무하는 식인데 거기 또 땜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네. 저희 저 업체 자체가 여러 군데를 멀티플레이 하다 보니까 일단 직원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제가 한 며칠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밤 11시만 되면. 예. 시골 동네라서 11시에 사람 도로로 다니길 레벨은 아니거든요, 절대. 11시만 전화 딱 되면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 오냐? 엘리베이터에서. 네. 카메라 봅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 기계 고장인가? 처음에 한두 번은 기계 고장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전화가 한번 오면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와요. 예. 기계 고장 아니래요. 엘리베이터 업체에 물어봐도 기계 고장 절대 아니고 전선 삽선도 없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 달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로고가 남아요. 네. 단말기에 몇 시에게 전화가 왔다.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왜냐면 벨이 울린 걸 옆에 다른 검사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시스템상의 로고는 없대요. 아무 없대. 전화가 간 적이 없대요. 예. 뭐 솔직히 해코지가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새벽 2시가 딱 되면은 네.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항상 멈춰 있어요. 참고로 오래된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을 수 없거든요. 네. 누가 호출하진 않니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9층은 빈집이었어요. 예. 빈집이었고 또 여기서도 이제 전에 있던 근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안에서 목을 메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답니다. 엘리베이터 한 분이. 안에서요? 아니야 집인데 9층에 있어.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대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추고
전화는 계속 왔대요. 그전에도. 네.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는 이후부터는 계속 그래 멈추더라 합니다. 그래, 제가 한 번씩 가다 이제 입주민자분들께서 이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들이 전등도 갈아주고, 똥도 퍼주고, 별거 다 했거든요. 예. 변기도 뚫어주고, 그래서 전화가 와갖고, 바로 8층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아, 내 위에 층 때문에 시끄러 자고 못 자겠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네. 사모님, 그 집 빈집 아닙니까? 하면서. 아니, 낮에 사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런 거예요. 예. 아닌데? 키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그 새벽 2시에 올라갔죠. 키 들고. 아, 좀 기분이 찝찝한데 하기 싫은데. 예. 일단 또 까라면 까야 되니까. 아이고. 올라갔죠. 네, 가갖고 엘리베이터가 딱 9층에 그때 당시 9층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네. 1층에 와 있더라고. 근데 웃긴 건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전화 받고 전화 2분 뒤에 했으니까 누군가가 탔으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니까 1층에 딱 멈춰 있네요. 그것도 문이 열렸어요. 탔습니다, 제가. 타고 올라갔어요, 9층까지. 올라가 문 딱 여는데 분명히 그 층에 센서 등을 다 치웠단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 전기세 나간다고 뭐라 해서서 다 치워놓고 전기를 안 올린 상태에서 9층만 예. 전등이 켜져 있어요. 뭐지? 우리 당직 기사가 또 헐찌끄렸나? 그래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흐릿한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오. 흐릿한 게 막 주방이고 거실이고 왔다리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무시하고 한 바퀴 돌아봤죠. 돌아봤는데 현관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이 안 잠겨서 안 열려요. 예. 30분간 갇혀 있었어요. 그것은 어이구.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나도 아는 사실이지만 목을 맨 자리가 거실이 아니고 예. 현관문 문고리에다가 그걸 했어요. 그때 당시 타살이라더라고. 들어보니까 타살인지 예.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누군가 도와주자면 그렇게 안 갔을 거다. 근데 뭐 저희가 뭘 그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까? 뭐 돈만 벌면 되지. 30분간 갇혀 있다가 예. 사람도 없겠다. 담배 피던 뭐라 하겠다. 열심히 담배나 피고 있었죠. 30분 뒤에 우리 당직 기사가 올라와서 문을 따주더라고요. 문 안 잠겨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 야, 사람 속이 막 확딱 디비제 진짜. 그치. 그래 나오면서 오만 쓸만 쌍욕을 다 했어요 제가. 예. 쌍욕을 끌어붙고 나왔어요. 그래 1층에 내려와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5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다른 그 앞에 컨테이너 방이 있는데 거기서 잤어요. 네. 꿈을 꾸는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 나왔어요? 꿈에서 왜 내 집 와서 욕을 그래 하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현실처럼 우리 당직도 옆에서 두 손 딱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예. 아니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뭐 있는 줄 알았습니까? 뭐 꼽은 자르세요. 뭐 나는 너 때문에 땜빵하러 왔으니까 내 일하는 하루만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잘라 예. 잘라요. 당신들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나? 나 갈라면 가는 거지. 황노동천 가서 띠가 볼라 이러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그때 교대 근무자분이 오더만 내 자고 있을 때 왔는데 이 혼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 예. 이 잠꼬대 했나 이러면서 알고 보니 잠꼬대 한 게 맞대요. 와, 막 신기적으로 막 뭐라 했대요 제가. 또 기억도 안 나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소름 돋는다 이야기. 이런 경우들이 이게 있구나. 이게 아파트에서. 신축이든 네. 재건설이든 모든 아파트는 다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항을 절대 오픈 안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지기값이 걸려 있거든. 그렇죠. 아주 크죠. 오래된 아파트도 음. 땅값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 말 잘 안 해요. 대부분 다 보안실 또는 관리실 아니면 보안실 관련 업체 뭐 대형 업체겠죠. 다 그쪽에서 컨트롤을 해요. 네. 그래요. 방송사나 이런 쪽이 못 나가게끔. 대신 땜빵 근무자는 별개예요. 오,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곳은 어쨌든 재개발이 끝났고 네. 재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제가 이제
지역구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예. 일단 그 아파트들은 뭐 알려줘도 그다지. 아마 한번 그 동네에 그 지역 사시는 분이면 다 알 거예요. 보안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보안분들이 뭣도 모르고 어디 가서 다른 아파트 자기가 다른 데로 이직을 했어요. 예. 아파트 가서 요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파트 소장이 그 전에 지금 일하던 아파트 소장이랑 어떻게 또 신분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왜냐면 주택관리사 협회는 바닥이 좁거든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그거 가서 지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뭐 의사분들이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듯이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건 거네요. 그죠? 원래는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보안 유지 좀 그런 느낌이네요. 보안 유지 문제로.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아파트에 안 살아요. 주택 살아요, 지금도. 일부러. 예. 저희 와이프가 아파트 가자고 그 난리를 쳐도 네.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아파트는 싫다. 그래서 아파트를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보면 아파트에 살도. 아파트에 못 가게 된 이유기도 하겠네요. 이런 일들이. 근데 입주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신대요. 네. 참고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그 현직 무당으로 계신 분이 한 4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 한 분은 TV 나오시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유명하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옛날에 고생 많이 했겠다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모른 척 하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그쵸.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익명님께서 진짜 실제로 현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정말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없었던 아파트 괴담,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해드리겠지만 제가 또 워낙 업무가 랜덤이라서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솔직히 예. 제가 2번 캔슬했다 아닙니까? 네네네. 제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오늘도 원래는 집에 가야 돼요.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제 개인 사무실 넘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꼭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시간 되실 때는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익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와, 살다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무서운 이야기를 듣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안 주무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얘기는 이분이 짱 먹을 것 같은데? 진짜로? 어떻게 이길 내용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곳곳의 아파트를 다 다니신 분이다 보니까 아마 정말 또 많은 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닭대장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내가 귀신을 보게 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오늘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귀신과 마주하게 된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닭대장님. 오늘 이렇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혹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자면 귀신을 보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는 귀신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이렇게 실체를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피사체를 이제 봤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거 뭐냐 공포 게임 그 있잖아요. 카메라로 귀신 네, 보는 거. 예. 그거 네. 같네 꼭. 약간 근데 너무 막 그렇게 이동식은 아니고 이제 고정형 카메라로 인한 그런 현상을 좀 본 적은 좀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특이하네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네, 길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까지 제 방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네, 우선은 제 방은 원래 누나가 쓰던 방이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쯤이 됐을 때 이 누나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 방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 방에 이 집 그대로 살고 있고, 이 방이 제가 현재 지금도 사용하는 방인데, 일단은 형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고요. 정면 기준으로는 한쪽 벽면에 창문이 들어가 있고, 창문 양옆으로 옷장과 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바로 옆에는 이제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이제 침대 아래층은 이제 책상이어서 뭐 한낮이건 뭐 한밤중이건 불을 켜게 되면은 항상 어두웠기 때문에 책상 있는 쪽은 항상 저희가 조명을 켰어야 했거든요. 예. 네, 게다가 침대가 크기가 또 있다 보니까 높이가 천장도 어느 정도 가까워서 불을 켜도 거의 침대가 전등을 가리는 수준이라서 방 자체가 조금 이제 그늘이 좀 많이 드리워져 있던 방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연때와 같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게임을 하는 게 주 일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등 뒤로 종이를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종이를 찢는 소리가 마치 그 손으로 되게 조심조심 막 이렇게 찢는 소리들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소리를 듣고서 뒤를 돌아본다던가 또는 신체적인 어떤 반응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소리가 정말 감쪽같이 멈추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컴퓨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또 등 뒤에서 이제 종이를 이제 찢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뜯어내기 위해서 이제 툭툭 긁는 소리를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 다들 아시겠지만 벽지를 보시면 저희 이음새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벽지와 그 다음 벽지를 붙이는 그 임새 부분을 손톱으로 긁을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걸 뜯어내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좀 더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시점부터는 항상 그런 벽지를 찢는 소리를 제가 매일같이 듣게 되었는데, 뭐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잘 때 또는 정막이 흐를 때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벽지를 찢어내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느낌이 마치, 야, 내가 내는 소리 좀 들어봐. 너가 뭘 하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내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기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뜯어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기분 나쁘고 소름이 좀 끼쳤는데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무시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사건들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이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도 없구나, 그냥 방에서 나 혼자 또 열심히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방에 들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거실에서 그 왜 사람이 그 춤출 때 나는 발소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당탕탕 뭐 하거나 쿵쿵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거실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거실 바닥을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뒤꿈치를 붙이면서 이동을 하면 그 쿵쿵 소리가 좀 울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밖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아 가족 중에 누군가 있었구나 싶어서 거실로 바로 뛰쳐나와 봤어요.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방에도 화장실에도 또 이제 뭐 다용도실도 전부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방에 있어서 헛것을 들었나 싶어서 아 그냥 좀 애써 좀 무시를 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방의 느낌과 거실에 다녀오는 이 방 안의 느낌이 좀 차이가 심한 거예요. 예. 방 안의 공기가 좀 무거워져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차갑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뭐 의자, 옷가지들이 전부 다 좀 푸르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서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느낌이지? 왜냐면 그때는 저기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옷장에 있던 벽지가 쫙 하고 예, 찢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벽지가 저희 상당히 좀 부피가 크잖아요. 두 손으로 아래로 쫙 그 찢어 내릴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예.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람이 정말 놀라면은 그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굳어버리죠. 그냥 바로 쓱 굳죠. 예, 네, 뭐 비명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윽 소리 나고 네. 거기서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30초 가량을 제가 좀 굳어 있었다가 일단 무작정 거실을 뛰쳐나왔어요. 너무 이제 놀라고 겁이 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혹시 지금 다들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 누나랑 아버지는 이제 출근을 한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 모시고 이제 그때 병원을 가셨었거든요. 그때 한참 예.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제가 이제 듣고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거 건물이 오래됐고 옷장에 있는 그 벽면 안쪽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너가 잘못 들은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날 직접적으로 크게 찢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그날 좀 또 그러니까 스스로 좀 위안을 삼은 거죠. 그냥 내가 잘못 들었구나. 네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제가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한참 이게 자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벽지를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벽지가 진짜 찢어져요? 찢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찢어져 있는 흔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 책상 있는 방향 쪽에 그 사람의 그 혈흔 자국이 나중에 발견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여기서 뭐 사고가 있다거나 제가 뭐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데 처음 보는 그런 흔적이 벽에 남아 있는 걸 보고 조금 이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은 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벽지를 찢는 소리가 조금씩 다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제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소리가 찢다가 마치 사람이 종이를 찢다 그 자세로 멈춰선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제가 여기에 내가 겁을 먹게 되면은 더 얘가 좀 무언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겠구나 싶어서 제가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러는데 오른쪽 귀에서 여자들이 그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렸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대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두 명이서 정말 너무 신나게 그 대화하면서 막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근데 제가 처음에는 볼륨이 워낙 작게 들려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밤이기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막 뭐라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어제 건너편 집에 갔다가 그 사람 마주쳤다니까? 이 말을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대화가 딱 끊기는 거예요. 대화가 딱 끊기더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한 10초 정도는 정적이 흘렀다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명 소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대화를 하던 한 여자의 목소리가 제 오른쪽 귀에다가 야, 너 고개를 오른쪽으로 좀 돌려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간에 누가 제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으로 확 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거기서 기겁을 해서 그 새벽에 방 안을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가위에 눌렸다라고 하면 예. 뭐 기침이나 그런 행동 또는 뭐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위 눌림 현상은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 무지를 하고 자는 척하면서 몸도 뒤척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겁이 나서 일단은 가족을 깨워서 좀 미안을 삼아야겠다 할라 했다가 시간을 우연찮게 봤는데 새벽 3시를 조금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새벽에 가족을 좀 깨우기도 그렇고 다음날 다들 출근도 하시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잤어요. 이제 소파에 네네. 누워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잤었다. 근데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 어머니께서 너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린 것 뿐이다.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런 생활 패턴이 매일같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자기를 이제 꺼려 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제 방을 그냥 이제 창고처럼 제가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뭐 교복 뭐 책가방 이런 거는 방 입구 안쪽에 두고 뭐 학교 갈 때나 뭐 잠깐 가지고 나와서 뭐 할머니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혹시 너 방에서 지내는데 뭐 아무 일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누나만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누나가 그 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거 혹시 뭐 있냐 그래서 얘기해서 뭐 종이 찢는 소리도 듣고 여자 대화 소리도 들었다 하니까 누나가 갑자기 제 방에서 그 공부를 하려고 책상 그 스탠드 조명을 켜놓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대요. 네네. 근데 한참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벽지 끝을 이제 손톱으로 긁는 그 드드득 한 소리가 이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조금씩 그 찢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이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그래도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누나도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책상에 올려놨던 책들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아니 뭐야? 그래서 누나가 이거는 좀 뭔가 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 방에 있던 의자가 새 의자였어요. 그래서 의자 그 기둥 있죠. 거기에 비닐이 이제 감싸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비닐을 제거를 안 해놨었거든요. 예. 네. 누나가 책이 떨어지고 얼마 안 가서 그 기둥에 감싸져 있던 비닐을 누가 자꾸 바스락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이 방에 100% 무언가 있다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누나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제가 겪게 돼요. 네. 게임이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기도 했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어둔 상태로 제가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예. 이게 또 문을 닫고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또 방문을 열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문을 열고 하다 보니까 벽지를 찢는 소리가 들려도 문은 열려 있으니 마음은 안도가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가족을 부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런 생활 소음들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밖이 시끄럽지? 싶어서 게임 안에 볼륨을 키우면 그만큼 거실에 나는 생활 소음들이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물 트는 소리, 그릇 소리, TV에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온갖 소음들이 점점 크게 들리길래 결국엔 제가 문을 닫았어요. 네.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서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을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를 떨 때 의자 기둥에 있는 비닐을 제가 뒤꿈치로 건드리면서 이제 박자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이런 식으로 왼발 다음에 오른발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자꾸만 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내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리를 멈추고 음악만 틀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싶을 때쯤에 이제 조금씩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서 발박자를 맞춰갔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는데 한 3번 사이클 돌기 시작한 이후부터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그때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서 이 틱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왜 저희가 비닐을 좀 두꺼운 비닐을 딱밤을 칠 때 튕기는 그 소리 있죠. 예. 약간 퍽도 아닌 틱도 아닌 그 중간의 소음이 제 의자 밑에서 같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제가 왼발 오른발을 맞추는 박자 사이에 그거를 소음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해서 방에서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뒤에서 벽지를 찢는 소리가 푹 하고 크게 한 번 그다음에 쫙 하고 짧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는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정말 심장 엄청 빠르게 뛰고 그래서 앉은 채로
게임 캐릭터는 죽어가도 그건 안중이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식은땀이 온몸에 이렇게 전부 다뭐 속옷까지 젖을 정도로 제가 5분은 한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굳어 있는데 갑자기 의자에 감싸져 있던 비닐이 뻑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 뻑 소리가 손바닥으로 저희가 비닐을 정말 있는 힘껏 풀스윙으로 때려쳤을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죠. 너무 무서워서 저희 엄마한테 제발 좀 내 방에 뭐가 있다. 내가 겪고 내가 보고 듣고 왔는데 왜 항상 그거를 들어주지 않냐 제가 엄청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결국에는 대체 네 방에 뭐가 있는 거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겁을 먹냐.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시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찢어진 흔적도 없고 옷장도 심지어 드러냈어요. 근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되려 이제 제가 꾸짖음을 이렇게 당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의자에 있던 비닐을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쪽으로 누군가 세게 때린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세게 때리면 그 방향으로 이제 비닐이 이제 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누나가 와서 본인도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이거는 문제가 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둘 다 잘못 들은 거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의심을 했던 게 지금 우리 엄마는 뭔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도 누나한테도 너가 들은 소리는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었다가 우연찮게도 그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 목요일쯤에 도시가스 점검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막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혹시 건물이 오래돼서 가스가 키게 되는 소리가 좀 종이를 찢는 것 같이 좀 들리냐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 뭐 돌멩이, 뭐 알맹이 같은 게 뭐 관을 지나가는 그런 팅팅팅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건 알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인데 한번 이 구조만 봐줄 수 있나요? 했는데 창문 바깥으로 이제 딱 한번 쓱 보시고는 여기 옷장 뒤 벽면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보셔라. 아무런 도시가스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분 이제 다 검사하시고 이제 지금 이게 되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네가 뭘 말하는지 알겠다. 이 한마디 딱 하시고 그 창고에서 사람 손바닥 그 절반 정도 크기 되는 조그만한 종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 방 침대에 정말 강한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기가 느껴지거나 그런 기운이 들거나 소리가 들릴 때 이 종을 한 번만 쳐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그냥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 뭐 지푸라기라도 좀 받는 심정으로 그거를 제 방에 들어갈 적마다 매일 종을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한 번, 학교 다녀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겹도록 종을 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벽지를 찢는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 종을 한 번 치면은 종을 기준으로 따뜻한 기운이 방 안으로 이렇게 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이게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방에서 잠도 자고 좀 으스라다 싶으면 종치고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한 2달 정도를 제가 지낸 것 같았어요. 근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액자가 엎어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는 종을 치면 다 멈추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 오후 5시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어머니랑 할머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었고, 누나랑 아버지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방 들어가서 좀 게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방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묵직한 소리가 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싶어서 고개를 내려보니까 그 침대에 붙어 있어야 될 그 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그 강한 자석으로 붙어 있을 텐데 이게 왜 떨어져 있지? 싶어서 이렇게 그거를 주웠는데, 그 저희가 종을 보시면 그 안쪽에 동그란 추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마치 누가 손으로 그 또 부러뜨린 것처럼 그 부분만 떨어져서 바닥에 이게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줄 도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슬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오늘 내 방에 뭐 누가 와서 뭐 종 뭐 건드렸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 너가 학교를 등교를 하고 엄마랑 할머니는 아침 일찍 그 이모님 댁에 가셨다가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늦게 오실 예정이셨고, 아버지랑 누나는 오전에 일찍 한 7시쯤에 그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또 뭐 6시 반 이랬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집에 올 때 동안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슬슬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엄습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는 켜고 이제 볼륨도 이제 전부 다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집 전화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세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수화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 유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수화기를 들면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수화기 계속 들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받았는데 여전히 수화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내려고 다시 들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똑같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감이 이상했던 게 계속해서 수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상대방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면 뚜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 들고 있구나 라고 좀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제가 또 머릿속에서 싶었던 게 저희 집이 전화기가 2대가 있었어요. 예. 한 대는 거실에 있고 한 대는 안방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전화기 2대가 벨소리가 울리려면 저희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화기가 들어져 있다는 건 상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집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뭐야, 잠깐만. 나 미쳤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가봤는데 수화기가 전화기 옆에 가지런히 누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바닥에 놓아져 있는 채로. 그래서 거기서 저는 생각도 정지가 되고
행동이 정지가 됐어요. 왜냐면 벨소리가 울리려면 일단 둘 다 수화기가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 네. 그러는 동시에 거실에서는 제가 그때 거실에 서 있는 상태로 안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또 누가 춤추는 것처럼 쿵쿵 하는 소리가 거실부터 부엌까지 엄청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이 집에 난 못 있겠다 해서 뛰쳐나가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 있었던 종도 그렇고 전화기 내용을 제발 내 얘기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그러면 집에 저녁 8시까지 들어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저는 거기 집 안에만 없었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공원에 가서 좀 이제 걷다가 뭐 PC방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시가 좀 넘었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평소처럼 멀쩡했는데 제 방이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서랍장 열려 있고 옷장 열려 있고 뭐 조그마한 이렇게 뭐 서랍 형태로 된 뭐 문이 있는 데는 전부 열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옷장의 맨 아래 칸은 옷이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 오늘 여기서 하룻밤은 자야 된다. 평소에 거실에서 잤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완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날 결국에서는 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게 된 이후로는 제 방에서 뭐 벽지를 찢는 소리나 그런 현상들은 없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이 마무리된 시점 이후로 제가 여러한 현상을 이제 뭐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또는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는 어디 일하러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 방에서 작업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뭐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를 뭐 연주를 한다든지 여러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는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갔을 때 뭐 생기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근데 귀신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제 방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야. 너무 무섭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내 방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어떻게 없앴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 거 없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평소대로 잘 살면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이제 시참을 연락을 받고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여전히 똑같이 알 거 없다고 그냥 그거는 너가 어렸을 때 그냥 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신다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 방이고. 네. 안 그래도 예.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랑 어머님이 여기로 이제 이사를 오시려고 이제 같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오셨대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왜 이렇게 검은 애들이 뛰어다니냐고
안방에도 뛰어갔다가 여기 갔다가 작은 방 엄청 뛰어다닌다고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만 따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동네에서 그 금액대보다 조금 평수가 되게 큰 집은 찾기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교통편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점이 많다. 다만 여기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뛰어다니는 애들, 여러 애들 우리가 누르고 살아야 된다. 아, 네, 그럴 자신 있으면은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서 거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그래 한번 여기서 눌러보자 하셔가지고 이 집을 계속 이제 그냥 사셨어요. 이 집 자체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방에 뭐 부적이 붙어 있었고 향을 피워놨던 그런 재단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은연중에 듣기로는 원래 이 건물의 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요, 이 집이. 근데 경매에 넘어가면서 본인 소유가 아니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집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 안방이죠. 그 방에서 부적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저희 집 근처 터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올라가면은 바깥에서부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따라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정말 등에 딱 붙어서 약간 이렇게 좀 쫓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영락 없이 1층부터 저희 집 층까지 자동 센서등을 계속 켜고 다니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 너무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겪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비롭다, 조금 더 파헤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렸던 리스트가 20가지 정도 있었는데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 방 안에 있었던 일들을 겪고 난 이후의 스토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그래서- 되어서의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탁 대장님. 네. 일단은 대장님이 맞으시고요. 네. 거의 대장님이세요, 진짜로.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귀신의 모습이 이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포를 줄 수 있다? 이것도 참 대단하신 능력이신 것 같고 뭐 있던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었을 때 너무나 불편했던 사실이 뭐냐면 얘네가 귀신들이 물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 돌비님 영상을 저도 이제 애청하는 시청자로서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물체를 움직이는 애들은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좀 강력한 그런 귀신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이 직업이다 보니까 악기가 좀 예.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기타나 이런 애들을 케이스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근데 사실상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이제 기타줄을 튕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제 기타를 튕기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녹음을 하고 있을 때 그 멜로디를 똑같이 부르는 현상도 이게 4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게 좀 많은 적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되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스토리들이 나올지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폴더가이스트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이 되게 많았던 그런 집이고, 네,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네,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쵸. 네, 자, 박 대장님, 다음번에 다른 또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냥 죽여버리시네. 야, 잔잔하게, 그때 당시에 효과음도 내주시면서 잔잔하게 그냥 다 막 죽여버리네요. 와, 무섭네요. 어, 종이 찢는 소리가 이렇게 소름 돋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소름 돋았고, 이런 집에서 차라리 모습이 보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소리로만 괴롭히는 것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런 현상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